오늘 목요일 단도직입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판세, 정치권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지역 양문석 위원장 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차주목 사무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국민의힘 지금 토론회가 계속 논란인데요. 예. 기존의 유승민,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이고 뭐 이게 토론회도 못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는 말도 하고 또 이 토론회 제왕을 뽑는 게 과연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먼저 좀 묻겠습니다. 이 흥행 면에서의 대선 후보 토론회와 아니면 이 후보 뭐 지키기라고 봐야 되나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거는 뭐 단순하게 토론회 문제만은 아니고 네. 사실 경선관리위원회는 윤석열 후보가 당에 입당하기 전에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흥행을 하기 위해서 네. 당내 기구로서 마련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후보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또 책임감이 있고 후보들은 각자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끌고 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사실 후보들의 의견도 좀 존중하고 당의 규정도 후보들이 좀 따라주고 이래서 서로를 좀 이해하는 그런 역지사지의 그런 입장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힘을 이렇게 다 합쳐도 내년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네. 그런 이제 국민들과 당원들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열이박빙, 그 살얼음위를 걷듯이 서로 조심하고 자중하고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네. 서로 조심하고 자중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젊은 대표 흔들기, 네. 그다음에 꼰대 정당으로의 회귀. 네. 요 두 가지가 이 부분이 이제 한번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나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은 전화를 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전화만 하면 폭로를 해버리니까 오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적 통화를 왜곡해서 뒤통수를 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사실상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통화한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녹취를 떠가지고 흘렸다라는 논쟁이 있었었고요. 네, 뭐 자동 그다음에, 녹음이 됐다고 그랬죠. 예, 또 한 3일 동안 대한민국을 좀 시끄럽게 했던 원희룡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사적 통화 내용이 저거 정리된다 지금. 그 논쟁을 가지고 벌써 3일을 또 국민들의 길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 예.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화 자체가 계속해서 녹취당하고 그리고 그걸 왜곡하고 그리고 제대로 발표 안 하면 내가 녹취한 거 깐다. 네. 이런 행태의 그 정치를 보면서 정말 비정하다를 넘어서 좀 야비하다. 네. 이렇게 그 평가를 자당 다른 후보에 의해서 나올 정도면 이건 심각하다. 기본적인 소통의 네. 문제가 심각했고 불통의 문제가 더욱더 국민들에게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해볼 텐데요. 네. 지금 대선 경선 1차 슈퍼위크가 이제 곧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이재명, 이낙연 후보, 양강 후보들이 이제 네거티브 중단하자, 네. 비방하지 말자 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지원금이나 네.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등을 두고 이게 감정 싸움으로까지 격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원팀이 이제는 힘든 거 아니냐, 예. 이 후보가 정해줘도 문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로 난타전을 하는 것은 네. 상당히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고 이낙연 후보가 기분 좋게 받았는데 예.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가 네. 이제 어제 그제 이제 격렬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제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좀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먼저 한교익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친일로 공격한 부분에서는 지나쳤다라고 하면서 우회적 사과를 표명을 했고요. 예.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그 화가 나 있는 한교익 후보에게 이해찬 전 그 대표가 또 위로 전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거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원팀 문제는요. 일찍이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내 경선은 전쟁이다. 네. 그리고 화합의 시간은 후보가 뽑힌 이후부터 네. 화합의 시간이다. 전쟁의 시간과 화합의 시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한 선이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은 승복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승복에 대한 부분 문화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 없을 거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뭐 불복 논란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일단 그 민주당도 당내 경선이 격화되고 있는데 네. 1위 후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지금 포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지사 찬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경기도민들에게 전 도민들에게 지급받고 그다음에 막칼럼니스트를 사실 보온성 인사가 맞는데도 예.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당사자인 한교익 이분이 그 과거 방송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에 빈민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은행이 거칠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너그럽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방송을 네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본인은 오히려 그 망언을 넘어서 극언에 이르는 사실 국민들이 그 길을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거친 말을 사실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본인은 뭐 일반 시민으로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 네. 어떻게 저렇게 막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뒷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민주당의 당내 경선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쉽게 수습되지가 않고 네.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면 양당에 있는 이 대선 후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면요. 잠깐 우리 양문석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곧 정리된다라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지금 좀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선 경선 버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지금 현재로서 상당히 불안해 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께서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래가지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 힘을 모아도 지금 아쉬운 시절인데 그런데 이제 전화 내용은 저희가 보면 그것을 어떤 특정한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 후보에 맞추어서 해석한다는 것은 네. 좀 과대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라는 것은 서로 개인 간의 그 당시의 감정이 또 이해하는 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일방적으로 또 한쪽에서 주장을 그렇게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현역 의원들도 각 캠프에 몸을 담고 있는데 어떤 의원들이 어떤 캠프에 몸 담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문석 위원장님 먼저. 예, 민주당 이야기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경남에 3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김두관 의원, 그다음에 김정호 현 도당위원장, 그다음에 민홍철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제 세 분이 예. 있고요. 네. 김두관 의원은 현재 후보로 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캠프에 몸담았다고 이야기하기 그렇죠. 힘들고 네. 그다음에 민홍철 그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 총리를 그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김정호 그 경남도당위원장은 경남도당위원장이라는 당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중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은요? 후보별로 보면 네. 일단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의원으로서는 윤한홍 의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 네. 그리고 그제의 서일준 의원이 지금 윤한홍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재형 후보 윤석열 캠프에서요. 예. 네. 지금 이제 최재형 캠프에서는 박대출 의원 그리고 조혜진 의원이 예. 합류해 있고 그리고 홍준표 캠프에는 지금 이제 하영재 네.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외 의원들은 일단 우리 경남의 후보였던 김태호
네. 의원을 지지했었는데 예. 이제 사퇴를 하는 바람에 네. 지금은 어떤 중립지대에서 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예. 아니면 또 다른 선거를 뭐 준비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아직 뭐 본인이 직접적인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이제 조만간에 아마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예. 이제 선거 대책위원회가 꾸려질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 대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독자 노선을 가기로 네.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대선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으로 그 우리가 평가를 할 때 15% 이상의 예. 자신의 지지율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네.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정치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근데 지금 뭐 4, 5%의 지지율을 가지고 이후에 그러한 그 단일화 정치쇼가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또 합당 과정에 있어서 말을 바꾸면서 무조건 합당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말을 바꾸면서 새정치의 허구가 이제 전 국민들에게 다 또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예전에 상당히 그 비중이 있는 안철수였으면 서울시장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네네. 이미 크게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 비중이 깃틀만큼 그 추락한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변수, 대선 변수 없다. 그리고 예. 있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 파장은 없을 것이다. 네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우리 양 위원장님하고 의견에 동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조건 없는 합당 본인이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그 정치 공인으로서 국민들께 약속했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합당 결렬을 선언했는데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높기 때문에 본인도 섣불리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보 이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뭐 조심스럽게 네.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단도직입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판세 또 정치권 분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